여기 엄청 더워서 의외로 입장하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희 인사하고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자. 네, 차렷 인사.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계시죠? 한국 관객들과 감독님 지금 딱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こんばんは。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新作の映画を持ってまた韓国にやってきてこうやって、お客さんの温かい拍手をいただいて、隣にユジュニョル君が、また来てくれ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楽しんで帰ってください。 네, 제 신작을 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방문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따뜻한 박수를 받고 옆자리에는 류준열 씨가 앉아 계시고 이런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덕업일치를 이루고 계신 유진열 배우님, 또 정말 저희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또 함께 또 해주셔서 저는 너무 기쁜데요. 오늘 또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1년 만에 뵙는데 그때 참 감독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감독님 그걸 아시고 이제 오늘 자기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 얘기하셨는데 큰일 나실 것 같다. 네, 오늘은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네.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으로 네, 하여튼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꼭 제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제 영화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자세여가지고 참 여러모로 하여튼 감격스럽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 짧은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고레다 감독님 팬의 가장 성공한 팬으로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니까 영화에 관련된 또 감상과 또 궁금한 점 같은 거 대신해서 좀 물어봐 주시면 그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와 함께 워크쉐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긴 했었는데 세 번째 살이는 그 유준열 배우하고 두 사람만 같이 감독님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구 감독님과 함께 고레다 감독님과 함께 있으니까 네 너무 정겨워서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저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유준열 배우님께 또 고 감독님의 영화를 오랫동안 또 봐왔던 팬으로서 이번 영화 어느 가족 어떻게 보셨는지 네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의 감독님 작품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얼마 전에 극장에서 봤는데 객석이 꽉 차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영화를 끝까지 의미하시는 걸 보고 참 저도 같이 감동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이제 가족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감독님으로서 이 어느 가족, 완피키 가족이라는 이 작품은 그동안에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군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작품이지 않나 감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즐겼던 그런 2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는 계절이 보여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모든 영화들마다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역시 겨울에 시작해서 또다시 겨울에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촬영은 아주 추운 겨울에 여름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아주 겨울에 여름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촬영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없으셨는지 어떻게 그 여름에
온도, 습도, 풍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는지를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そうですね、主な撮影は全部冬で、最初はその夏の風景だけでも撮っとこうかっていう形で夏の予定を入れて、でもどうせ撮るんだったら子供たち歩くとこ撮ろうかって言って、でもどうせだったらみんな集めて、まだ台本はちゃんとできてないけど海のシーンを撮っちゃおうって言って海だけ撮ったんですよね。なのでそれ以外は全部夏設定のシーンはほぼ冬で撮ってまして、ただ逆にその寒い時に暑いシーンを撮ると暑さをどう映すかっていうことに意識的になるので、むしろ夏に暑さを撮るよりもうまく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ただキャストは大変辛い思いを、したと思ってまして、申し訳ないなっていうね、役者さん大変ですね。주된 촬영은 말씀대로 겨울에 많이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에 이제 찍기 시작할 때 여름 때에 사용할 풍경만이라도 먼저 찍어 놓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찍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왕이면 뭐 찍은 김에 애들 노는 것도 찍어둘까? 하고 했다가 또 뭐 찍다 보니까 모처럼 다 모였는데 이왕이면 그냥 다 같이 바다에서 있는 것도 찍어볼까? 뭐 하다가 그렇게 계속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설정을 추울 때 더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의식을 하면서 막 하게 되니까 오히려 추울 때 더위를 더 의식을 하면서 더운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운 그런 여름 부분은 오히려 안 그래도 더운 상태에서 더위를 의식하지 않고 찍을 때보다 더 어찌 보면 잘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출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옆에 배우님도 계시지만 많이 고생들 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でもね、多分ね、この間国村淳さんとお話ししたんだけどね、さっきもちょっと話したんだけど、那本人さんのね、国村ほどは大変じゃなかったと思う。 근데 최근에 구니무라준 배우님과 네.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곡성에 나오셨던 일본 배우시죠? 네. 네. 아마 그 곡성에서보다는 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쿠니무라준 배우는 그 훈도시 그쵸. 나도 입었는데 그 제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섹시한 소면. 그쵸. 네. 그래서 사실 훈도시도 안 입었거든요. 그쵸.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리리 프랭키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과 안도사쿠라 배우가 얼마나 또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뜨거운 장면을 만들어냈고 가장 인간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배우의 어떤 열연이 아니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바다 장면을 먼저 찍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키키키린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등장했었을 때 실제 본 촬영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제일 먼저 찍은 셈이 되는 건가요? 그 굉장히 배우에게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そうなんですよね。 오늘 엄청 되게 지금 야단만 드시는 듯한 생각. そうですね。でもすごいですよね。 네네, 맞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だから一番こう亡くなる直前のシーンを最初に撮って冬になった時にもう少し元気な状態から徐々にこう歩き方も含めて置いていくプロセスをもう一度やってくれ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こう編集でつないでみたらそれがこう見事に流れがちゃんとできていて本当に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 그러니까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쇠약해지고 그랬던 모습을 촬영 제일 처음에 찍었고요. 시간순으로 보면 역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좀 그보다는 더 기운도 있고
그럴 때의 걸음걸이 혹은 모습 이런 거를 제일 마지막에 했다가 그러니까 더 뒷걸음질 치듯이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그 시간 흐름대로 그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키키키린 배우의 베테랑 같은 이 또 어떤 연기력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쇼타나 리는 그걸 알고 다시 보면 굉장히 좀 어린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 아이들은 또 몇 개월 사이에 엄청 금방 크기도 하니까요. 네. 네. 아, 네. 플래시를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소리가 굉장히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영화의 쇼타라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유준열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가장 큰 연기의 성장을 또 보여주셨던 그 독전이라는 작품에서 락이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쇼타하고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빠친구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홀로 버려진 쇼타와 바다 건너온 컨테이너에서 부모는 죽고 홀로 살아남은 나. 그리고 락은 뭐 또래 아들을 잃은 말 못하는 엄마가 걷어서 키우기는 했죠. 근데 결국 뭐 마약 만드는 사람으로 키우긴 했지만 사실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엄마에 대한 락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쇼타가 노부요와 오사무에게 느끼는 감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우리가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제 키운 정과 기른 정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엄마의 마음 같은 것, 엄마를 향한 아빠에 대한 그 마음 같은 것들이 쇼타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이 영화 보면서. 그쵸. 아무래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 친구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 이 삶의 자체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것을 연기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없었으면 참 아쉬웠을 텐데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그 잡힌 걸 이제 일부러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뭐 감히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락에 대한 감정과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좀 작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일부러 잡힌다는 게 그 꼬마가 선택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과감히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그 발과 손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영화들을 보면. 특히나 그러니까 유리, 그러니까 결국 주리죠. 주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친구가 결국은 어느 집의 딸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면서 오사무가 아, 너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노부요가 여기 있을래요? 물어보는 그 다음에 컷이 머리를 자르기 전에 그 주리의, 그러니까 발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요. 고 감독님 영화를 보면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바닷말 다이어리는 아예 첫 컷이 둘째 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살인 같은 경우 면회실에서 두 사람 손을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에게선 어쩌면 얼굴의 표정보다는 손이나 발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더욱더 솔직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샷들을 계속 배치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そうね。手は 그러네요. 非常に雄弁だよね。 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죠. でも髪を切ってる時のあの足の動きは今回の撮るつもりはなかったんだけど、現場で撮影をしていたらあの子の足があまりに可愛くて、こうやって椅子のこう足に 발 좀 봐주세요. 감독님 연기하고 계시면. それがあまりに可愛かったんで撮ろうと思って撮ったんですけど。 근데 머리를 자를 때의 그 주리, 나중에 린이 된 그 아이가 발을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찍을 생각이 예정돼 있던 거는 아닌데요.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발을 의자에다가 이렇게 비비듯이 하면서 움직이는 게 너무 귀여워서 찍게 됐습니다. 그 손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쇼타가 이렇게 처음에 도둑질 할 때 항상 하는 네, 요 행동을 하잖아요. 네, 요 행동을 하는데 요 행동은 어떻게 나오게 된 행동인가요? 배우가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おまじないみたいなものを裏の設定としては修が翔太に教えてて、で翔太が今度凛に教えるっていう形を取ろうかなと思って、でもその動作自体を考えてくれたのは助監督が考えてくれました。 일종의 주문을 거는 것 같은 건데요. 그 영화 안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설정상으로 뒷배경 설정상으로는 오사무가 쇼타에게 가르쳐 주었고 쇼타가 린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설정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구체적인 동작 자체는 조 감독님이 생각해내셨어요. 確かに今回は言葉とか顔の表情以上に目配せとかその指の動きとか同じ足を怪我するとかそういう手とか足とか言葉ではない、直接的な感情の表現ではないもので人と人がつながったり、っていうことを、やろうとした映画なのかな。 이번에는 그 출연자들의 언어라든가 혹은 얼굴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요 눈짓 혹은 뭐 손가락의 움직임 또 다리 뭐 어딜 같이 또 같은 데를 다쳤다거나 그런 언어가 아닌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형태의 감정 표현을 해보려고 한 영화입니다. 그러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아주 뜨거웠던 국수씬 전에도 뭔가 터치들이 주로 오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을 뭐 한다기보다 그렇죠. 네. 네, 이 영화는 사실 뭐 지금까지 감독님의 영화에서 배우들이 도드라지지 않은 경우도 없었지만 특히나 배우의 연기가 더욱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 특히나 안도 사쿠라의 연기는 저는 뭐 처음에 봤었을 때는 거의 좀 무릎을 치면서 봤었던 그런 연기이기도 했었는데요. 배우의 입장에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어떤 뭐 장면이라든지 어떤 배우의 연기라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뭐 모든 배우들이 너무 호연을 펼쳐줬지만 저도 기자님 같은 생각인 그 안도 사쿠라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도 사쿠라 86년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자괴감과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을 돌아보게 된 그랬던 어떤 그만큼의 어떤 놀라운 연기였고 정말 좋았는데 저는 사실 그 배우 입장에서 어떤 대본을 보고 지문을 읽고 배우가 해석한 것 그리고 감독님의 디렉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 카메라 안에 담길 때의 연기인데 그 안도 사쿠라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에게 신문 받을 때 혼자 이렇게 그 롱테이크로 길게 자꾸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나오면 다 엄마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때의 감독님의 디렉션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혹시 같았는지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고 어떤 디렉션이었을지 참 궁금해서 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계시니까요. そうですね、さくらさん、本当に今回素晴らしかったなと思いますけど、取り調べのブロックは、泣くところは特に台本はなくてですね、取り調べ室に座ってもらって、向かいに座った警察官、刑事に僕がホワイトボードに書いたメモを
その都度見せてそれを聞いてもらって彼女から出てくる信代としてのリアクションを見ながら次の質問を考えて渡していくっていうちょっと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スタイルで長回しで十数分13分ぐらいかな、回した中で出てきたリアクションで、なのでこう泣いてくれとか、台本には泣くことも書いてないので、彼女は何を聞かれるか分からずにあそこに座っている非常に不安な状態であそこに座っているってちょっと意地悪なやり方をしました。 그 말씀하신 그 취조 부분은요, 특히 안도 사쿠라 배우가 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본에 없었습니다. 안도 사쿠라 씨가 참 대단하게 잘 해주었는데 대본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배우가 취조실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형사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질문 사항을 써서 형사에게 보여주면 그 형사가 안도 사쿠라 노부요에게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부요의 연기를 하면서 이분은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앉아 있는 것이고 노부요에게 그 감독의 질문을 형사가 하면 그 반응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질문을 써서 보여주면 그 노부여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다큐멘터리 같은 스타일을 조금 도입한 상태에서 10분 넘게 13분 정도 그냥 길게 카메라를 가져가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써있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슨 질문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부요라는 인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노부요라는 그 캐릭터의 안도 사쿠라가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촬영을 감행하실 수 있으셨던 거겠죠? そうですね。そういうやり方をしても安藤サクラに戻ることはないっていうのは自信がありました。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 배우가 안도 사쿠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레다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육체성을 띈다라는 느낌 같은 동물성을 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았는데요. 그건 결국 배우가 만들어낸 어떤 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이번 영화를 결국 완성시켜 놓고 안도라는 이 배우에게서 빚졌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들, 덕을 보았다라는 생각들 같은 것들이 더욱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외에도 어떤 장면들이 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そうですね。大きいですね。今回彼女の存在はね。 네,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안도 사쿠라 씨 존재가 참 컸습니다. きちんと肉体を取りたい、肉体の存在感を取りたいというのは頭の中にあったんですけども、安藤さんももちろんそれをこう引き受けてくれたんですが、もう一人キキキリンさんがやっぱり台本を読んで、最初に言ってきたのは入れ歯を外したいっていうと髪の毛を伸ばしたいっていうで、これの映画のおばあちゃんっていうのは多分気持ち悪い方がいいっていう、それはあなたが肉体を取ろうとしてるから、私はこの映画の中で老いた醜い肉体を晒してきちんと存在感を出さないとおそらく他の役者の存在感に負けてしまうので、そこはきちんと老臭を晒したい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てですね、なんかその彼女の一言で僕も覚悟が決ま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이번에 작품에서는 육체라는 그 존재감을 제대로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도 사쿠라 씨가 그 부분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연기를 해줬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키키린 배우 할머니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이분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틀니를 빼고 찍고 네. 싶다. 그리고 머리도 기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육체의 존재감을 제대로 찍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약간 징그러운 그런 느낌인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늙은 추한 육체를 제대로 드러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아마 다른 배우들의 존재감에 질 것 같다. 더 이렇게 덜 드러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 나는 이 늙은 육체를 아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대로 각오가 섰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왜 귤 껍질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시는 그 장면 생각하면 되게 천년 묵은 거북이 같은 느낌 했었던 아주 그로테스크하면서 희한한 느낌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배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순간 같기도 했었거든요. 키키키린 배우는 뭐 고레다 감독님 영화를 쭉 봐왔던 팬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우인 그럼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배우의 또 놀라움 같은 것들을 또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지금 뭐 다음 영화도 그렇고 기존 영화들도 준비를 하면서 네. 뭐 외형적인 것들, 뭐 옷이나 뭐 헤어나 뭐 분장이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눠요. 사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처음 키키키린 배우님이 나오셨을 때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쵸. 이를 빼고 이렇게 나오는 네. 거 굉장히 달라 보이는 느낌. 네, 그래서 왜 다른 분이 나오셨지? 라고 잠깐 생각하고 계속 봤는데도 다른 분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닮은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나라든가.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저분이 안 나오고. 네. 네. 근데 이제 뭐 클로즈업 잡히고 좀 여러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 틀니를 빼셨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고 또 남다른 각오로 임하셨고 이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또 도전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격스럽죠. 네. 사실 진짜 키키키린 배우는 이 틀니 하나 가지고도 계속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게 걸어도에서도 이렇게 틀니 빼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이후에 린의 이가 빠지는 순간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킨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あれ冬の撮影の初日に本当にみゆちゃんの歯が抜けちゃったんですよね。 그 겨울 촬영하는 첫날 그 주리에 이가 빠졌어요? 이가 빠졌어요, 진짜로. コロッケ食べるかって聞いたら歯が抜けたって言われちゃったんです。 그렇게 먹을래? 근데 이빨 빠졌어. 그러더라고요. それでどうしようっつって一応差し歯作ったんですけど、でも歯が抜けるっていいなと思って、それで入れ歯のおばあちゃんが亡くなる日の朝に歯が抜けるっていうシーンを書きました。 처음에는 그래서 이 의치라 그러나요? 가짜 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이가 빠진다는 게 참 좋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틀니를 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아침에 이가 빠지는 장면을 듣게 됐습니다. で歯を屋根に投げておばあちゃんは床下に埋めるっていうその対比も面白いなと思いました。 그리고 이를 지붕 위에 던지고 할머니는 그 마루에 밑에 묻고 하는 그 대조도 좀 좋지 않다 싶었어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어떤 상징들을 감독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히 대조 이외에도. 네.
でも歯が抜けるって成長していくっていう意味とやっぱ老いていくっていう2つの意味を持たせた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多分それをたまたま抜けたことを僕が面白がってそういうふうにやったんですね。 이가 빠진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성장한다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양쪽에 그런 중의적인, 양면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양면적인 그런 측면을 많이 들어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연히 빠진 이에 대해서 그런 대조가 흥미롭다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고들이 결국 영화의 세계 안으로 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감독님이 그런 방식으로 좀 열려있는 방식으로 영화의 세계를 조금 확장시키거나 좀 깊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화들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번 영화를 보시고 이 카이리 조라는 어린 배우에게 사랑에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쇼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갑자기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도 모르는. 아니요. 저 다른 외국 영화 하는데. 네. 브루클린이라는 배우. 네. 브루클린 프린스요. 네.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그 배우에게 사랑에 빠졌다면 그 환승이라고 하죠. 환승할 정도로 너무 귀여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연기가 맞아요. 참 변하는 순간이 참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색했던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얘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연기의 어떤 변화가 참 대단하다. 네, 너무 좋았다. 린 역을 얘기하시는군요. 예, 이 사사키 미유라는 배우가 네네네. 바로 그 배우인데 저는 그 칸 영화제 프리미어에서 옆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영화를 하니까 옆에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배우가. 예, 근데 너무 어린이 같아서 참 좋았었던 그 순간을 제가 기억하고 막 동영상으로 옆에서 찍어놓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 또 귀엽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왠지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그 얼굴을 가진 이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으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오디ションで来た時にやっぱりその悲しみをはらんだ顔をしてたんですよね。 오디션을 와주었거든요. 근데 오디션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을 머금은 표정,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ただ本人は本当に元気だし意志は強いし集中力もあるし体力もあの世代同世代の子たちに比べるとすごくあって、見た感じのこうひ弱さみたいなものと悲しさみたいなものと真逆の性格だったんでとても撮影はやりやすかったですけど。 근데 슬픔을 머금은 얼굴이기는 한데 본인 자신은 너무 씩씩하고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집중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그 또래 아이보다는 훨씬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그런 아이였었고 그리고 딱 그냥 언뜻 보기에 느껴지는 가녀림, 슬픈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성격이었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좋았죠. ただ時々なんだろうな演じているという意識ではなく現場に来てることもあってさっきの取り調べ室も彼女にも別にこう答えなんだろうなセリフがあって来てるわけではないので、目の前に座った大人にこう海に遊びに行ったことを聞かれるけどおばあちゃんのことは絶対に言っちゃダメだよっていうふうに僕が言って、座ってもらっていろいろ質問を受けてるんですけどそしたら最初はそのおばあちゃんのこと言わないでおけない気がするっつって、そうなるともう撮りたくないって言って
部屋に入ってこなくなっちゃって1時間ぐらい現場がストップしたんですけど、ただすごく負けず嫌いなので、カイリ君は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のこと言わずに済んだよって言ったら、じゃあ頑張るっつって来て、最後までこう口を一文字に結んでおばあちゃんのことは話さずにカットかけたら勝ったっつって出ていきました。 근데 그런 성격인데 가끔 가다가 본인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의식을 못하고 현장에 와서 있는 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취조받는 장면이 아이에게도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때 뭐 대본이 있어서 그걸 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촬영하기 전에 제가 그냥 한마디만 말해주기를, 아마 지금부터 눈앞에 있는 어른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물어볼 텐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주면 안 돼? 라는 한마디만 제가 그 배우에게 주고 이제 찍게 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할머니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말을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면서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단이 됐었는데, 또 이 친구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그 다른 쇼타 역 했던 오빠는 네. 잘했어, 할머니에 대해서 말 하나도 안 하고 잘했어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하겠다고 다시 나와서 촬영을 재개해 주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입을 꽉 다물고 할머니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는 그런 행동으로 잘 했고요. 그런데 컷 하고 끝나자마자 나도 이제 본인이 할머니 얘기를 안 하고 끝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겼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배우들을 연출하는 정말 매뉴얼 같은 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모든 케이스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카이리조 배우 같은 경우는 그냥 영화 속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의젓해서 도통 그런 말썽을 안 피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이 배우와 힘들었던 순간 같은 것들도 있으셨어요? いや全然苦労かけられなかったな彼は。 정말 아무런 뭐 고생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ただすごくクレバーだし、周りの大人をよく見てるので、撮影が進むにつれてこの話がどういう物語なのかなんとなく台本渡してないんでわからないはずなんですけど、なんとなく分かってきて、あと撮り方が例えばお芝居していくと僕らがスタッフがじゃあカット1ここからでカット2カット3でカット4これで4カットで構成しましょうかみたいな話をしてると全部聞いてる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次のシーンのリハーサルやった時に監督ここはカット1はこれでカット2でカット3ですからっつってどんどんそのカット割りが分かるようになっちゃってちょっと悔しかったです。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은 그 아역들에게는 대본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상황 이야기만 해주고 찍는 여전히 방법 시간인데 무수하고 계시는 거죠, 감독님? 대본 다이통 와타사나이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方法を守ってらっしゃるわけですよね. 네네. 그래서 대본도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다 이런 거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촬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찍기 전에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이거는 뭐 요 장면에 대해서는 컷을 뭐 하나 둘 셋 넷 컷 4개 컷을 가지고 쪼개서 이 장면을 뭐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쭉 다 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을 때 감독님 그러면은 이 부분은 컷 1에서 뭐 쓸 건가요? 이거는 뭐 컷 세 번째 뭐 어디에서 쓸 건가요? 이런 얘기를 다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는 언니가 동생이 이렇게 어떤 놀이터 같은 데서 뭔가를 올라갔을 때 뭐 흙 같은 게 묻으니까 흙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짧은 동작 같은 거에서 이 친구의 캐릭터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동시에 그냥 배우가 이렇게 감독의 디렉팅이 아니라도 그 배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순간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촬영을 하면서 뭐 어린 배우, 뭐 나이 든 배우 상관없이 모든 배우들이 감독님의 디렉팅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사소한 행동이지만 아, 이런 행동이라니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액팅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 でもさっきの髪を切ってる時の足の動きとかまさにそうですよね。 아마 아까 말씀하신 머리를 자르고 있을 때 발의 움직임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테고요. 翔太よく棒を持ってこう歩道、スロープの脇をカンカンカンカンカンカンって音立て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あれも普段彼がよくやってた、大体男の子よくやるんじゃないよね。なのでいろんなところで音を立てるようにしたのはやっぱり彼を見て観察してそういうのを生かしました。 그리고 쇼다가 예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 난간 같은 게 있으면 따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는 거를 잘 하곤 해요. 뭐 대체로 남자아이들이 그건 좀 많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한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길래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를 만들어 본다든가 또 했었던 것 같고요. 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네. 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어떤 배우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진짜. 그렇게. 그러면 좀 이야기들을 약간 다른 이야기들로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유준열 배우님이 보시면서 이 배우뿐 아니라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또 아름답게 찍혔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게 있으셨나요? 혹은 아니면 감독님에게 궁금했었던 어떤 점들 같은 것들이? 전 다 아름답고 궁금한 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좋은 질문 제가 못 고를 것 같아서 네. 기자님 혹시 좀 저는 사실 이 영화 보시고 나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를 떠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아무도 모른다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2004년도 작품이니까 거의 14년, 15년 전 작품인데요. 그 비슷한 어떤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굉장히 다른 해결책, 결과들을 낸 아주 다른 방식의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아이의 선택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랐죠. 영화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키라 같은 경우는 결국 가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들키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동생도 어쨌든 물론 뭐 불행한 가정이긴 하지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동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른들에게 예전에는 왜 세상이 이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냥 어른으로서 사회적으로 이걸 사회 안에서의 시스템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감독님의 어떤 선택들이 좀 바뀐 느낌 같은 게 들거든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으로서의 마음의 변화, 그것이 어떤 변화를 지난 15년 사이에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마지막에 쇼타가 이런 선택을 하게끔 했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텐데. 네. そうですね、違いますね。 네, 선택이 다르죠. 다르죠. 예. 多分罪の意識への向き合い方が違うんじゃないか。 아마 죄의식을 어떻게 마주대야 하느냐라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네. 죄의식에 대해서
自分の父親がしていることがもしかすると良くないこと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で、そのことが今度自分も内側に向き始めて、自分の存在自体がやっぱりそういう罪の行為と結びついているっていう意識が自分の内側に向いた時に、やはり自分を罰するっていう感情が彼の中に芽生える。でもそれはすごく辛いことだけど成長することでもあるから、その成長の果てに彼は家族から離れていく選択をするんですよね。でそのでも行為によって逆に修は一緒にいる時には父親になりたくてなれなかったのに、少年を手放した後にもしかすると父親になるのかな、手放すことを通して父親になるのかな、そういう辛い経験と成長とが背中合わせになってたり、修にとってもすごく辛い別れがようやく父親になることにつながったりって、なんかそういうネガティブな要素とポジティブな要素っていうのが一つのアクションの中に両方含まれているような、なんかそういう選択をそれぞれが迫られるっていう形を今回は取ったんですけど。죄의식을 쇼다가 훔치는 일에서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훔치는 일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게 남들 기준에서 봤을 때 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왔을 때 자기 존재가 저지르고 있는 죄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벌을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이제 싹 트다 보니까 일부러 잡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성장하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성장이다라는 그런 양쪽의 측면이 있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또 가족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그 행동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양면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오사무의 경우에도 또 그 자기 이 선택이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쇼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충분히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반면 쇼타를 잃고 나서 어쩌면은 오사무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힘든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힘들지만 성장. 그리고 오사무 경우에는 슬픈 이별이지만 또 그에게도 그것이 성장일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요소가 함께 이렇게 늘 등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포함이 된 그런 것이 배우들의 액션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쇼타가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감독님의 지시였었던 건가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보다 지금의 이 영화가 사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조금 더 희망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 영화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에서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아이가 죽어서 수트케이스에 담겨서 땅에 묻히는 영화였었고, 이 영화는 가장 나이 든 세대가 자기가 살던 집에 땅에 묻히게 되는 방식으로 대꾸를 이루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새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싶은 어떤 감독님의 의지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 영화가?
そうですね、絶望で終わったつもりはないので、あの少年があの後どう生きていくか、あの女の子はその虐待を受けていた家に戻されたけれども、あそこであの子が口にしているのは信代から教わった数え歌を口にしているし、彼女が最後、踊り場というか団地の廊下の、こう表にいるんだけど上から見るからね、隙間から見るんじゃなくて上から覗くっていうのはより遠くまで見えるから、僕はその映画の冒頭と最後で彼女が見てる風景というのはこの隙間から世界を見てるのか、上でもう少し遠くまで見てるのかっていうだけでも随分違うだろうと思ったので、それで上から見させた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の変化は彼女の中に起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네, 그렇죠. 저도 절망적으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화의 끝 이후에 그 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소년은 아동학대를, 자기를 학대하던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는 했죠. 하지만 그 전하고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린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도 학대하던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입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는 노부요한테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고, 또 마지막에 왜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 옆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근데 난간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네, 계단 네. 좀 거기에서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네.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영화 첫 부분에서는 틈새로 보고 있는데, 틈새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위로 내밀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틈에서 보일 때 보는 세상하고 위에서 볼 때 세상하고는 아마 위에서 볼 때가 훨씬 넓게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차이는 굉장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린이 죄송해요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엄마에게 분명히 싫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준열 배우님은 이 린과 쇼타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아니 혹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끝을 보았나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저한테 주는 어떤 의미는 뭐 교과서에는 사실 그 설명으로는 뭐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쇼타와 린도 알고, 본인이 어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도 큰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쇼타가 나중에 노부요가 선물한 넥타이 핀을 한 성인이 돼서 그걸 쓸 날이 올까요? 아니, 감독님 이렇게 여쭤보고. 제가 여쭤봤던 거는 노부요가 훔쳐서 선물한 이 넥타이 핀을 언젠가 쇼타가 쓰게 될까 하는. 네. そうねあるかもね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오늘 감독님이 오늘 도착하셔가지고 낮에도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여러 인터뷰들을 하시느라고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신 상태이긴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또 바로 10월부터 프랑스에서 영화를 찍으시게 됩니다. 어떤 영화 준비 중이신지 간단하게 또 저희 마지막 인사와 함께 조금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はい今準備をしてまして、8月にまたパリに戻って、
本格的な準備をスタートして10月から撮影に入る予定の作品になりまして、初めて、海外で、日本語ではない作品をやります。フランスでフランスの役者とアメリカの役者さんをに出ていただいて、撮ろうと思います。 지금 차기작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부터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서 10월부터는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번 작품은 외국에서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영화를 찍게 되고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미국 배우를 출연진으로 맞이해서 찍게 됩니다. まだ本当に言葉の理解は僕日本語しか喋れないので、そういう人間が果たしてフランス語の役者さんをどういうふうに演出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大きなチャレンジ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こう自分でも納得のいく形で作品ができたら本当に、日本以外の国のいろんな役者さんたちとこう映画を作る作業をもうちょっと続け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ここ韓国でもたくさん撮りたい役者さんがいるもんですがそんな形で次につながっていくと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希望を持ってます。 정말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일본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을 함께 모시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잘 만들어서 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의 다양한 배우들을 모시고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도 제가 같이 찍고 싶은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쭉 이번 작품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유진열 배우 놓지 마시고 저희 이제 감독님 오실 때마다 또 유진열 배우와 함께 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함께 또 어느 가족이란 영화와 함께 했던 소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뭐 이렇게 매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지만 제 영화도 아니고 영화도 뭐 여러 번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팬의 입장에서 오는 건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영화에 대한 깊은 얘기나 이렇게 전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연기적인 거에서 좀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질문들 하면서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 한국행을 오시면서 이렇게 비하인드로 이렇게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들었는데 정말 오늘 프랑스에서 오셨고 네. 또 내일 스케줄 이후에 바로 또 떠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잠깐 들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 빼고는 다른 국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을 많이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피곤하신데 저기서 막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한국 팬분들에게 이렇게 멍한 눈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에서 참 팬으로서 관객으로서 뭐 이런 비하인드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제 몫이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독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감독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 이름을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네. 세 글자로 고레다라고 그냥 네. 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시에다가 고시에다가 레다인데 네. 그 레가 이제 올레자에다가 네. 마늘 다자에서 한국에 많이 오시라고. 제가 아까
감독님 되게 톰 크루즈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본인과 동갑이시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그 톰 크루즈가 9번 왔다고 얘기하니 감독님 더 많이 오셨다고.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배우도 쉽지 않은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까지 전해주신 유준열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레다 감독님 또 마지막으로 저희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監督を始めて今もう20何年経ったかな、23年ぐらい経ちましたけど、本当に毎回韓国呼んでいただいて、ずっとプサンの映画祭に僕は呼んでいただいて、そこでこうお客さんに触れることで、どんどん自分が成長していったなという実感を持ってます。頑張って20年作り続けてきたので、なんだろう、ずっと見てくれているお客さんの目がすごくどんどん一作ごとに温かく、そして作品の理解も深くなってきている、とてもありがたい状況が今作れているので、できる限り本当に、新作が撮れたら、出来上がったら訪れ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今年はちょうどそのプサンの映画祭の時期が撮影なもんですから、どうしても撮影参加できないので、なんとか今回公開に合わせて、日帰りでもいいから来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幸いにも一泊できる、そしてカンジャンケジャンも食べられるという魅力的なスケジュールで、なんとか乗り切れそ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제가 영화 감독을 한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보니까 20년 넘은 것 같고 한 23년 정도 되는구나 싶은데, 제가 작품을 만들 때마다 매번 한국에서 계속 처음부터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영화제는 매번 작품을 만들 때마다 초청이 되어서 제가 영화를 관객께 선보이고 관객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계속 성장을 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실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20년을 만들고 한국을 찾아서 또 선배이고 이런 거를 한 결과, 한국에서 관객분들의 시선이 점점 그만큼 세월이 쌓여서 시선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끼고, 제 작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가지고 찾아뵙고 방문하고 싶은데요.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산영화제 시기에 또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촬영하고 겹쳐서 방문을 못할 것 같아서 네. 꼭 들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번 이 작품의 공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와야 되지 않나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려고 생각할 때 시간이 이게 잘 안 맞으면 당일치기로라도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1박 2일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간장게장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너무 매력적인 코스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행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적이란 영화에서 고레다 감독님은 가족이 아니라 세계를 선택하는 그런 소년의 선택을 보여주셨고, 이 영화 속에서 린이 그 구슬을 보면서 바다가 아니라 우주를 보게 되잖아요. 점점점 고레다 감독 입의 세계가 넓어지고 그리고 광활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행에 항상 또 탑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고레다 감독님과, 그리고 오늘 되게 어려운 이 티켓팅에 성공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고요. 네.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감독님과 유준열 배우와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